대한민국 최고의 테크니션즈 금성철과 박경호가 함께하는 에듀케이션 낚시방송 테크니션즈.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함께하며 고수들의 경험치를 공유하고 공부해 나가는 바다낚시의 학습장이다. 오늘은 금성철과 함께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이름 모를 갯바위에서 감성돔 막바지 시즌에 가는 감성돔을 아쉬워하며 감성돔 낚시의 지식과 여러 가지 테크닉에 대해 함께 공유해 보기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니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감성돔 낚시의 막바지 시즌이죠. 그래서 동해안 울진군에 위치한 이름 모를 갯바위입니다. 근데 현지 분들은 이곳에서 종종 낚시를 하는데 저는 이곳에 낚시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곳에 왜 포인트를 선정했냐 하면은 오늘 이곳이 물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갯바위보다는 물색도 있고 어느 정도 파도와 또 반탄조류도 형성되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4월 중순, 즉 이제 감성돔이 끝날 시즌이죠. 그래서 아쉬움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마지막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조금 감성돔 낚시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뱅에돔 낚시죠. 뱅에돔 낚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감성돔 낚싯대 1호대죠. 근데 스크루 밀 손잡이입니다. 이게 조금 파지를 했을 때 조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안정감 있는 낚싯대를 했고요. 허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잡어들이 좀 낚이는데 잡어들은 바로 덜을 올려서 가지고 빠른 속견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 힘이 좀 좋은 낚싯대를 선택했고요. 원줄은 싱킹 타입 2.5, 그리고 어신지는 조금 체격이 크죠. 체격이 큰 08 어신지입니다. 그리고 수중지는 순광수중 08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도래, 그리고 목줄은 1.75, 바늘은 감성돔 전용 바늘 2호를 선택했고 목줄 중간에 비봉돌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지금 필드 상황이 너울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채비 안정에 주안점을 주는 채비고, 여기 대강 동해안 낚시의 수심이 한 3, 4m, 조금 깊으면 5m 나오는데 오늘은 너울이 좀 심한 관계로 채비를 기본 수심보다 한 1m 더 주고 일단 바닥층을 탐색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다 돼 가는데요. 뭐 여타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동해 낚시 특성상 오후 낚시 시간대가 입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낚시를 해도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낚시를 하는데요. 좀 집중적으로 낚시를 해서 대상어를 꼭 만나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성철의 오늘 채비를 알아본다. 낚싯대는 감성돔 전용대 1호대, 릴은 3000번을 사용하였으며 원줄은 싱킹 타입 2.5호, 목줄은 1.75호, 찌는 어신찌 08찌를 사용했으며 바늘은 감성돔 전용 바늘 2호를 사용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제가 낚시를 처음 온 곳인데 보통 저희들 낚시를 하다 보면 잘하는 포인트는 밑밥 품질을 어떻게 하고 어디 방향에서 조류가 흘려가고 포인트를 형성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내린 곳에서 나오시면 포인트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임의대로 포인트를 선정하지 말고 밑밥을 가지고 일단 여러 곳에 이제 흩어 뿌립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날씨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오늘은 파도와 반탕조류가 상당히 심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멀리 치지 말고 발 앞에 지속적으로 한 10주걱 정도의 밑밥을 칩니다. 그러면 지금 밑밥이 들어가고
육안으로 밑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탕 조류에 의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밑밥이 조금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때는 밑밥을 바로 정중앙에 주지 말고 조금 좌측에다가 좌측에다 밑밥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밑밥은 조류에 가지고 또 중앙으로 밑밥이 모이거든요. 근데 중앙에 처음에 바로 밑밥을 치게 되면 이 밑밥은 포인트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밑밥을 딱 쳐보고 조류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다음 그 조류 상단에다가 항상 밑밥을 쳐서 집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지형은 바늘을 감성돔 바늘을 이용해서 조금 기존 수심보다 한 1, 2m 더 주고 바닥을 이렇게 긁어봅니다. 긁어보면 밑걸림이라든가 기타 지형 형태를 임의의 영상을 하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은 낚시를 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포인트에 내렸을 때는 나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밑밥 품질하기가 좋지만 처음 내린 포인트라면 일단 여러 곳에 밑밥을 흩어 뿌리고 오늘같이 파도와 반탄 조류가 심한 경우에는 밑밥을 멀리 치지 말고 발 앞에 지속적으로 밑밥을 치고 조류 파악을 한 뒤 그보다 상단에 밑밥을 치는 것이 좋다 말하는 금성철이다. 낚시를 하면서 대상어를 낚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바닥의 지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좌측에 한 2번, 중간에 한 2번, 우측에 2번 이렇게 골고루 캐스팅을 해서 바닥 지형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본인이 연상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상어를 낚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바닥의 지형 파악이 더욱 중요하기에 여기저기 골고루 캐스팅을 해 바닥 지형을 탐색해 본인이 연상하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말하는 금성철이다. 지금 이 시즌에 되면 보통 감성돔이 이제 4만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유는 딱 2가지죠. 하나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들어오고 하나는 산란 전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백사장을 끼고 있는 곳에 감성돔이 잘 들어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백사장에서 파도에 의해 가지고 계속 파도가 치면 이렇게 백사장 수중에는 보면 고울이 형성이 됩니다. 고울이 형성되는 지점이 보통 모래와 사질 때 자갈 등이 같이 섞이는 지점이 되는데요. 그곳에 항상 먹이들이 많이 있죠. 항상 그곳에 부유물도 모이게 되고 먹이들도 거기에 따라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갯바위 쪽에는 미역하고 기타 해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게 되는데요. 이 해조류들은 깊은 곳에는 없죠. 태양빛이 항상 내리쬐어가지고 강압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해초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평균 한 5m 정도까지는 아마 해조류가 자라는데 더 이상 깊은 곳에는 해조류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태양빛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조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먹잇감들이 많죠. 곤충들이 많이 살고 그 곤충들을 먹기 위해서 또 대상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안 가까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오늘 전반적인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조건입니다. 파도도 적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물색도 어느 정도 탁도도 유지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바람이 이제 계속 남동 계열, 북동 계열 이렇게 막 바뀌면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수온이 기존 평균 수온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온은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수온인데 그러니까 어제 전날의 수온보다는 조금 낮아서 입질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감성돔이라는 물고기는 수온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인간처럼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신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가 되는데 물고기들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수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번신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수온이 낮아서 그렇고 또 먹잇감이 있어도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너무 차가운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얹혀가지고 배탈이 나든가. 그런데 특히 물고기는 그는 생리적으로 수온이 늘어가면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온이 떨어지면 고기들이 안 낚인 이유들이 그와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수온이 13도 정도면은 대상어가 움직이는 수온인데 왜 감성돔이 안 움직이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전날 수온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날 예를 들어서 14도였다 하면 높은 수온이죠. 근데 오늘 13도면 나쁜 수온은 아니지만 전날에 비해 가지고 1도라는 차이는 물고기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 수온보다는 전날 수온하고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낚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성돔은 수온이 아주 민감한 개체다. 수온이 낮으면 잘 움직이려 하지 않고 설사 먹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몸을 사리고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말하는 금성철이다. 지금 제가 낚시하는 수심층이 3m에서 3.5m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는 085찌거든요. 상당히 고부력이죠. 뭐 남해 아니면 일부 지역에 가면 한 10m, 15m까지 정도는 08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3m, 3.5m 수심의 08 호수의 어신지와 수중지는 상당히 지금 고부력에 속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너울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채비를 조금 안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부력을 쓰고 있는데요. 고부력 반유동이죠. 그래서 이 고부력 반유동을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채비의 움직임을 연출해서 미끼의 움직임을 연출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시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물적인 감각이 있죠. 그래서 약간 움직임에 대해서 수중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돔 시력은 1m 앞에서 한 1.0 정도의 시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상당히 낮은 시력이죠. 바로 1m 앞에 있는 사물을 본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채비를 들었다 놨다 견제죠. 견제가 될 수도 있고 채비를 조금 뽑았다 다시 내렸다 해서 어신지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늘에 있는 크릴도 움직이게끔 입질 왔습니다.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금성철에게 첫 어신이 왔다. 감성돔은 아닌 것 같은데 자보를 예감하는 금성철. 무게감은 있는데 감성돔은 아닌 것 같네요. 황어네요, 황어.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은 황어. 지금 또 제가 채비를 살짝 뽑았다가 내리는 순간에 입질을 원줄을 싹 가지고 왔거든요. 원줄을 차고 나가는 손맛이 감성돔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에서 살짝 기운이 빠지는 금성철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줄을 착 차고 가기에 대상은 감성돔이라는데 황어인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비를 살짝 들었다가 놓는 순간 원줄을 차고 갔는데요. 저는 감성돔인 줄 알았는데 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처럼 이 시력 자체가 낮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각을 이렇게 뒤에 있는 물체 빼고는 다들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물체를 볼 수가 있죠. 눈동자를 돌리지 않습니까? 돌려서 이제 양쪽에 있는
사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눈동자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45도에 있는 각도에서 물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그걸 운동선수들도 그걸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물고기는 그는 본능적으로 그는 신체적으로 조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부력을 쓸 때는 항상 채비를 움직여 가지고 감성돔이 그 미끼를 인지하게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면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전유동은 그런 동작이 필요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유동은 저부력으로 해서 수심층을 천천히 더듬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끼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전유동은 크게 견제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수심 낮은 여밭에서 고부력을 쓸 때는 특히 채비를 들었다 놨다 또는 견제를 통해 가지고 미끼의 움직임을 연출하면 조금 더 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 사각 지역을 볼 수 없는 대신 사각 지역의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파장이나 동물적 감각은 뛰어나다. 그러하기에 낚싯대에 움직임을 살짝 준다면 조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노하우를 공유하는 금성철이다. 금성철에게 두 번째 어신이 왔다. 이번엔 과연 어떤 녀석입니까? 망상어네요. 망상어. 와, 지금 이 망상어 크지 타이밍에 않습니까? 망상을 하죠.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금성철이다. 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1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네요. 오늘 늦게 비 예보가 있는데 조금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데 빨리 1시간 안으로 고기 대상을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어 같아요. 제발 감성돔이긴 간절히 바래본다. 하늘을 예감하는 금성철. 황어네요, 황어. 역시나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황어. 대상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기만 한 금성철. 야, 나오라는 감성돔은 안 나오고 황어만 나오네요. 이 황어라는 어종은 다른 지역에는 잘 없죠. 특히 동해안에 많이 서식하는 어종인데 기수역, 민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교차되는 곳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기수역이거든요. 민물이 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곳에 황어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데, 삼켰네요. 네, 바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황어는 무게감은 있는데 감성돔하고 조금 차는 게 조금 다르죠. 그냥 쭉 달려옵니다. 아깝네요. 입질은 시원하게 들어왔는데. 기상 예보대로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학습했던 감성돔 낚시의 모든 것에 대해 복습해보려 했던 시간. 바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 원하는 만큼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지 못해 많이 아쉬운 금성철. 아쉬움과 미련은 다음 낚시를 위한 에너지로 남겨두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방송을 통해 우리 낚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본다. 낚시를 하면서 감성돔 낚시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오늘 고기도 안 나오고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양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수심 3m 층에서 반유동 낚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고부력이었죠. 0.85 구멍찌와 수중찌를 이용해서 반유동 낚시를 하게 됐는데 흔히들 뭐 반유동을 하면 뭐 아마추어고 전유동을 하면 뭐 프로다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 반유동에도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뭐 반유동 장길채비 아주 미세한 부력 뭐 비봉돌 정도의 하나의 부력으로 서서히 장기게 하는 그런 낚시들 그리고 뭐 또 뭐 완전히 또 장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층을 끌고 오면서 하는 감성돔 낚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반유동 장기를 낚시할 때 가장 유의하실 점은 견제입니다. 견제를 통해 가지고 미끼에 바늘에 있는 미끼에 생명을 불어 넣어 가지고 대상으로부터 시각적 효과, 파장이나 시각적 효과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감성돔이 그 먹이를 보고 취해할 수 있게끔 잦은 견제와 들었다 놨다를 통해 가지고 미끼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처럼 감성돔은 동공이 이렇게 좌우로 볼 수 있는 동공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파장이라든가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들을 충분히 낚시인들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유동 낚시를 해서 대상을 낚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으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었을 건데 말로 하니까 참 좀 그렇게 실감나진 않네요. 좀 안타깝지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시기가 되면 아마 감성돔 낚시가 끝날 겁니다. 끝나고 일부 이제 산란을 하지 못한 감성돔들이 이제 마지막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한두 마리 정도 감성돔이 낚일 거고요. 그리고 감성돔이라는 어종은 꼭 3월달, 4월달, 뭐 5월달 산란한 어종은 아닙니다. 그때 수온이 맞아주지 않으면 여름에도 산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그에 또 산란을 멈추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성돔 낚시를 몇 회 진행을 했는데 또 조금 더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제가 좀 또 감성돔 낚시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준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같이 전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싱 TV